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제 S&P 500 투자 일지 남기는 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주가가 또 하락하고 환율은 올랐지만, 그래서 제 목표 달성률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8.7%, 이렇게 하락했다. 그래서 51% 정도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환율도 막 오르다 보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생겨서 예전 버릇도 못 버리고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대충 VO 기준으로 주봉 차트, 주봉이 좀 제일 잘 맞는다 생각을 해서 주봉 차트를 보고 있었고, 가장 보편적인 보조 지표 중에 이제 이평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그리고 RSI, 그리고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정도만 봤다 이렇게 합리화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보조 지표에 의지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또 제3자의 관점에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보다 보니, 이건 뭐 제 인터넷에서 포온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IMF 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삶이 좀 팍팍하시니까 매일 밤 이렇게 화투패를 펼쳐놓고 뭔가 점을 보시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화투로 점을 보는 거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적으로 좋은 점괘가 나오면은 차트적으로 좋은 어떤 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과매수권, 과매도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 주는 수준, 그 정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다시 이렇게 또 들여다볼 정도면은 제가 요즘에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뭔가 제 스스로 불편한 감정, 불안한 감정이 생겼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잘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흔들렸던 이유는 S&P 500도 막 고점을 찍고 있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 고점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것도 저의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거. 그냥 현금이 전 아직도 매수하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25년 7월, 뭐 4월이 더 낮았을 텐데 이때 기준으로 1360원, 제가 집을 팔고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도 1300원 후반대 환율이 이렇게 가 있었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보이죠. 급격하게 급등 나온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현금이 안 그래도 달러 자체도 쓰레기라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했죠. 근데 저는 원화로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8월 중순에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현금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은 이제 아파트가 없으니까 S&P 500 ETF를 비롯해서 VXUS, BND 등 금융자산이 이제 주력인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비싸지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 S&P 500 주가는 너무 높은데, 뭐 이러면서 제 스스로 막 그런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고, 이렇게 영상 만들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궁금해졌습니다. 제 페이스메이커죠. 나 이제 무주택자니까 아파트를 포기하고 전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래도 나의 페이스메이커인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 그거에 대해서 내 자산이 그걸 추종을 하는지 혹은 능가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씩 영상으로도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KB 부동산에서 아파트 시세 다 다운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고, 일단은 최대한 아파트에 유리하게 좀 점수를 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4년 7월 정도부터 횡보하다가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보시면은 11년도, 12년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거의 횡보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이 14년 이후 15, 16년 이렇게 지나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 K부동산에서 가격을 가져올 때도 이렇게 상위 평균가로 가져왔습니다. 아파트한테 유리하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달러로 이제 비교를 하게끔 달러 환율도 갖고 와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 시세가 표현되는데,
달러로 표현을 해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비교한 아파트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신현대, 그리고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분당 시범 한양,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과천주공 8단지, 그리고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도 놓고 비교를 해봤고요.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원화 가치 하락했는데, 이렇게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봐도 서울의 주요 입지 아파트들의 시세는 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처럼 미친 척하고 미국에다가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최상급지로 최대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처럼 지방에서 쭉 살다가 부모님도 지방에 계속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대학교 인서울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2006년에 처음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에게는 대대로 서울 자산을 쌓은 것도 아니고 뉴비로서 이제 2006년부터 뛰어든 사람으로서는 물려받는 재산이 서울에 있지 않고서는 근접하기 어려운 곳들만 VO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자력으로서 자산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고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우량한 자산이라는 걸 알지만, 애초에 제가 살 수 없는, 지금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12년, 이때는 당연히 수중에 1억도 없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고, 제가 좀 자산을 쌓았다 생각 때는 한 2019년, 20년 이 무렵에도 제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도저히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VO가 우량 자산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다. 한 주에 80만 원 정도고, 이거는 나눠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 7월 정도가 서울 아파트에 상당히 유리한 시점,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VO는 지금 4등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여의도 시범, 압구정 신현대 정도가 더 위에 있고, 그 유명한 마레프, 강북에서도 좀 대장으로 뽑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VO보다는 낮은 가격 상승률, 분당 시범, 서울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앞서 봤던 것처럼 14년 7월 기준으로 그때를 일로 봤을 때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는 4.17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은 3.64 이렇게 올랐다. 16년 1월 이때도 VO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그 위에 있는 아파트는 여의도 시범,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정도. 그리고 18년 5월 때도 VO는 2등. 20년 1월 기준으로도 VO는 2등. 22년 2월 때 2등이었고요. 23년 8월에는 이제 3등. 다 이거 VO보다 높은 곳은 제가 지금도 예전에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위에 있다. 근데 이제 최근 1년 12개월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확실히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봤을 때 VO가 꼴등입니다. 네,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VO가 24년 11월에 1위였다고 했을 때 1.09배가 되었다면은 여의도 시범 1.34배,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요. 아무튼 이 종합적으로 기간을 이래저래 샘플링 1, 2년 간격으로 봤을 때도 VO는 계속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제 자산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VO가 유일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의 계획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 생각이 많아졌고, S&P 500도 AI 버블 때문에 이거 붕괴되면 어떡하지? 내가 전 재산 투자하고 있는데 고점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먼저 이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와 환율이 뭐 높네 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는 결코 나는 예상할 수 없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매수 계획은 제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유지를 하되, 매수 간격만 지금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인 25일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매주 한 번 화요일로 변경을 하고요. 그럼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매수하던 거를 지금 한 달에 4주 정도로 나눠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매주 매수하는 금액은 한 달에 매수하던 거를 나누기 4 해가지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시장 변동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하고요.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막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것 같아서 나눠서 하기로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재미나이 지금 새로운 모델이 나왔거든요. 3 프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과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예측을 포기하고 대응의 밀도를 높이자. 네, 매수 주기를 매주 하자. 이런 거죠. 이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그날 환율이 1470원이고 주가도 고점이라면은 그 이후에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멘탈이 나갈 수가 있다. 평단가 평준화를 하자. 기간은 타협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사라고 합니다. 제가 5년, 10년 후에까지는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빨리 사가지고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하락시 쿠션 역할을 할 거니까 쫄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미나이와 그래서 3 프로와 나눈 대화들을 좀 몇 개 캡처해 봤는데 일단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 S&P 500은 100년 중에 70년 이상을 상승했고 뱅가드 VO를 운용하는 회사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치식으로 한 번에 다 넣는 거가 수익률이 높을 확률은 68%다. 제가 돈을 나눠서 사려고 고민하는 게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도 말을 해줬고요. 매수 주기는 그래서 월 1회, 주 1회로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매달 25일 이렇게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게으른 분할 매수이고 월 1회 리스크하는 경우에 운 나쁘게 25일이 그달의 고점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에 개입하는 요소가 크다. 주 1회 매수를 하면은 매수 시점이 분산되어서 단기 변동성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다. 저처럼 장기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려면은 매수 타이밍의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주 1회 혹은 격주로 쪼개라. 월 1회는 너무 투박하다.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게 됩니다. 이제 추론 기능이 더 강해져가지고 제 재무 정보, 제 상황, 제 월급, 뭐 직장 정보, 나이 정보 모든 거를 다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3 프로의 이런 리즈닝하는 싱킹 모드의 능력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은퇴한 시점에 뭐 찌질하게 살고 싶진 않다. 뭐 지금 쓰는 만큼 한 달에 450만 원 정도를 쓰고 싶다. 하지만 100세까지는 그런 소비력을 유지하고 싶고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100세쯤에 죽을 때 뭐 자산을 다 쓰고 죽어도 된다. 이렇게 알려줬고요. 앞으로 60년이 남은 거죠. 그랬을 때 최소 지금 12.21억 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목돈을 3펀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매달 3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할까 아니면 더 늘려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기억배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억배당금이란 40대 100만 원 쓰는 것과 70대 100만 원은 구매력이 만약에 같다 할지라도 효용의 가치가 다르다. 체력의 감가상각이 있다. 왜냐면은 제가 50, 60대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스노클링을 하거나 뭐 RC카를 굴린다거나 장거리 여행을 다니는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의 복리라는 것도 있다. 지금 100만 원을 써서 아내와 도쿄 여행을 다녀오면 그 추억은 60년 넘게 저에게 행복감을 이자처럼 지급해 주는데 이게 기업 배당금이다. 이걸 포기하고 주식계좌에
숫자 100을 더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철학적인 답변도 좀 해줬고요. 공감을 저는 좀 했습니다, 이거에. 그리고 제가 은퇴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월세 2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2029년까지 집을 계약해 놨거든요. 근데 은퇴 이후에 만약에 29년도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면 네. 은퇴에 비해 주거비를 아끼고 제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산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주거비를 줄여도 남는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월 450만 원의 퀄리티 유지하고 싶다는 전제를 제가 세웠다면 13억 이상을 모아라.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매달 300만 원을 모은다의 의미는 유지를 해놓되 이제 뭐 기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정도지 그 넘는 돈은 다 써버리라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팍팍하게 살면은 대부분의 파이어족이 그렇듯이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터져서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해서 멘탈이 터진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모아놓은 자산이 이런 저축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줬고요. 제 투자 현황. 네,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VO 56%, VX, 그리고 BND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26년 2월 정도 이후부터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평가액이 또 감소했는데요.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 현금이 많이 있고 주가가 또 하락했다 그러면 지금 더 매수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 한참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꼬꾸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당장 뭐 회사 간줄 것도 아니고, 네. 이 100% 목표 도달할 때까지는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와 뭐 일상생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죠. 계속 제 스스로 어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반복하고 복귀하고 돈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너무 돈에 이렇게 환장하지 말자. 자꾸 이런 장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제가 입버릇처럼 되뇌이더라도 입 밖으로 말을 꺼내면은 한번 뇌에 되새김이 되고 그래서 이거에 정말 이 철학들 그냥 훈련처럼 본능처럼 체득하려고 돈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이것들 넣어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지 아니면 생각과는 다른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진다든지 하면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